의약품이랑 네. 의약 외품 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네. 이렇게 나뉘는데 이 세 가지가 좀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체에 사용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효과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제품들이 네. 이제 의약품과 의약 외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아직은 조금 덜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성분들이 있어요. 네. 이 성분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성분들은 건강기능식품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논문이나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런 논문들이 좀 어떤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고 어떤 논문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효과가 없다라고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성분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단은 허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더 많이 나올수록 네. 그 건강기능식품 안에서도 이제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회사에서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의약품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면은 이제 그때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된 제품들 중에서 또 식약처에서 이거는 의약품이다라고 지정해 놓은 것들은 의약품이고요. 이거는 의약품이 아니야라고 말한 것들이 의약 외품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제 의약 외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약품 외의 제품이다. 예,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 외품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질문이 그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좀 몸에 좋은 거 많이 찾아 먹거든요. 네. 20대, 30대, 40, 50, 60대 다섯 군으로 나눴을 때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나 어떤 영양제나 이런 게 있을까요? 먼저 20대부터. 네. 일단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네. 저는 비타민 B군은 그냥 웬만하면 다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현대인들의 네. 만성 스트레스랑 이 피로는 사실 네. 뭐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타민 B군 고함량 제품들은 제가 거의 웬만해서는 다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한테는 더 고함량 제품들을 아무래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런 고함량 제품들을 잘 봐드리고 네. 이제 잘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함량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뭐 60대, 70대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용량을 낮춘 조금 더 이제 저함량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B군은 전 연령대에 다 추천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타민 B군 다음으로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비타민 이제 C, C.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 비타민 C를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심지어 비타민 C가 비타민들 중에서 가성비도 정말 좋아요. 비타민 C가 다른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에 비해서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성비가 일단 좋고 네. 그래서 같이 드셨을 때 뭐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도 같이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이제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비타민 B가 근데 정말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 B는 좀 비쌉니다. 제가 먹는 그 약국에서 네. 이름은 뭐 말하기가 좀 그런데 회사별로 다 네.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비타민 B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 동그란 통에 있는데 한 통에 한 7만 원 정도. 아, 네. 그게 이제 비쌀수록 좋은 건가요? 너무 당연한 질문인가?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비타민 B가 있죠? 비쌀수록 사실 좋다라기보다는 비쌀수록 네. 고함량인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무조건 고함량이라고 무조건 제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령대에 따라서 너무 이제 60, 70대 이제 좀 더 고연 연령이신 분들한테 너무 고함량인 제품을 이제 추천드렸을 때 바로 뭐 속이 쓰리 나오고 다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무조건 고함량이라고 효과가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더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약사님이랑 함께 좀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운동에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약사님이 보셨을 때 이제 운동 얘기로 넘어와서 달리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달리기를 하면 이제 심혈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약국에 오시는 분들을 네. 제가 봤을 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제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약을 계속 드시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약을 드시는 거에 좀 익숙하신 편이에요. 하지만 이 약을 처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심혈관계 질환,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음. 처음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 약을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리고 싶고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몸은 노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현재 수치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네. 더 높아지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사실 제일 많죠. 어. 그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약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비약물학적인 방법을 생각했을 때 네. 이런 운동이나 네. 아니면은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연구나 논문들을 보면은 네. 심혈관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네. 심혈관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을 토대로 체중 감량을 운동을 통해서 네. 하신 분들이 네. 수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체중 감량을 실패했지만 네. 계속 이제 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체중이 감량을 실패했음에도 수치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아직 이런 질환을 걸리지 않으신 분들도 네. 그런 분들도 네. 이런 체지방이 감소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 증가했을 때 네. 그럴 때 실제로 이런 심혈관 질환이 걸릴 위험 자체가 내려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네. 약이 안 팔리겠네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덜 팔리긴 하겠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이제 달리기를 하면 네. 무릎이나 이런 데가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근데 관절이 실제로 관절 많이 쓰면은 네. 관절은 좀 이렇게 노화가 되거나 좀 이렇게 상하잖아요. 근육은 이렇게 막 하면 잘 재건되고 더 세지잖아요. 네. 근데 관절은 어때요? 그것도 네.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은 관절은 지우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지우개를 쓰면 닳는 것처럼 네. 관절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 네. 지우개처럼 닳아가지고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관절이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도 이제 궁금해서 네. 이 연구를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토대로 이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음. 실제로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절이나 뭐 부상 때문은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이 오히려 관절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없는 경우들이 많이 튼튼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관절 또한 이제 부상을 제외하고 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도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관절 우리가 움직일 때 관절만 쓰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근육이 이제 더 커지고 네. 더 힘을 받게 되면은 네. 관절을 움직일 때 더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관절이 또 그냥 안 좋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서 달리기를 제가 제대로 달리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한 4km에서 5km 정도만 뛰면 이제 무릎이 아파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추천할 만한 약이 있을까요? 영양제라던가 예. 요즘 그 MSM이라고 예.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관절약. 관절 쪽에서 제가 많이 추천드릴 만한 성분들이 네.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네. 이제 약국에도 관절 때문에 많이 이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관절에 보통 이제 두 가지 성분이 하나는 관절의 이제 구성 성분이 되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콘드로이틴, 콘드로이틴, 뭐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 뭐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네. 이제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가서 관절 주사를 맞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관절의 구성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 주사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관절을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네. 관절의 염증을 네. 이제 빨리 없앨수록 관절이 이제 덜 아프고 이제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염증을 가라앉혀드리는 성분들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MSM 이런 것들도 예,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MSM도 결국에는 이제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혀드리는 성분이고요. 아, 염증을 완화하는 그 관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좀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염증을 가라앉혀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MSM 말고도 이제 뭐 보스웰리아 성분도 있고요. 들어봤어요. 예, 또 그 초록리 홍합, 네. 뭐 강황 추출물, 아보카도 추출물 이게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강황이 염증 제어에 도움이 되죠. 예, 어, 그런 식으로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네. 또 최근 연구들을 봤을 때 이런 관절 염증을 가라앉혀 드릴 수 있는 성분하고 진통제를 또 이제 드시잖아요. 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진통제를 같이 복용했을 때 진통제의 용량을 줄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건 약간 번외편. 이 안약을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막 20분마다 눈에 넣어도 되나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심하거든요. 보통 네. 인공 눈물을 받으러 오신 분들 제가 복약 제도를 할 때는 네. 횟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네.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근데 또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 자주 넣는 게 아무래도 눈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네. 안구 건조하면은 아무래도 눈꺼풀을 이제 닫았다 뜰 때마다 네. 계속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안약을 많이 특히 자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자주 넣어도 괜찮은, 그러니까 오히려 안 넣어서 스크래치 날 바에는 좀 자주 넣어도 괜찮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20분마다 넣으시면은 네. 우리 몸은 또 네.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을 외부에서 네. 계속 꾸준하게 넣어주면은 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구에 인공 눈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막 20분마다 넣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서는 또 이런 내가 더 이상 눈물을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도 있어서 아. 그럼 20분마다 넣으시는 걸 제가 뭐 추천드리지만 그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이거를 한 번만 넣고 버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지금 일회용 이 안약을 네. 아까 보셨다시피 딱 쓰고 뚜껑을 다시 닫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0.5mm죠. 네, 그럼 한 8, 9방울 정도 맞아요. 보통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네. 아예 이제 보호 캡까지 따로 줬어요. 그래서 아. 이걸 드리면서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네. 몇 시간 안에는 그래도 계속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는 예전에도 다음 날까지 쓰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아, 요즘에도 최소한 이제 뭐 한 3시간, 5시간 이내로 사용하시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또 원칙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쓰고 네.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예전에는 그래서 막 0.8ml, 0.9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0.5ml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쓰고 버려라. 예, 그리고 또 심지어 뜯고 나서 한 방울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여기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네. 딸 때 네, 뭐가 있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뜯을 때 뜯을 때. 뜯지 않고 현재 그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뜯을 때 특히 좀 많이 생기기 미세 때문에 플라스틱이. 그런 것들을 한 방울 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라앉기 그렇죠. 때문에 어. 그게 버려지고 눈에 넣으면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한 방울을 버리게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눈에 넣고 나서 남는 것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딱 한 방울밖에 안 나온다고 치면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네. 만약에 한 방울 넣다가 눈 옆에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또 새로 뜯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갔을 때 조금 넉넉하게 했을 때 제약회사에서 0.5mm 정도를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보관했다가 다시 쓰고 이러라고 사실 0.5mm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관용은 아니군요. 예,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쓰고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뭐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너무 비싸니까 여러 번 쓰시는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뭐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도 네. 그런 식으로 뭐 쓰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긴 하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써도 사실 그렇게는 못 쓸 것 같거든요. 한 번씩만 쓰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요. 안약이 생각보다 금방 씁니다. 그렇죠. 뭐 없어요. 항상 없어요. 안약은.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뭔가요? 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약사님이 계시는 곳의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셔도 되고. 네. 약국에서는 좀 이런 제품들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다. 비타민이 많이 팔릴까요? 아니면 뭐 안약이 많이 팔릴까요? 비타민은 이제 통약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사실 횟수로 봤을 때 많이 사가시는 건 아니고요. 횟수로 봤을 때 많이 사가시는 것들은 이제 진통제류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진통제. 네, 아니면 감기약, 감기약. 소화제, 뭐 위장약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사시고요. 뭐 물약으로 된 감기약 특히 좀 많이 찾으시긴 하죠. 광고도 많이 하고. 제품명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PPL 받은 거 없어요.